영화 관상에서 네. 이정재가 나오는 수현대 군이 입장하는 근데 이 선수가 딱 7차전 우승 끝나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야구 소년이 깨어난 것 같았다. 야마모토 없었더라면 전 다저스가 우승 절대 못했다. 그렇죠. 야마모토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어린 그렇죠. 유망주들이 그래서 이런 거는 야마모토 선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에게도 필요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MLB 이슈를 뜨겁게 구워보는 MLB 큐입니다. 오늘도 송재우 위원, 박문수 위원, 한장인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선 시간에 저희가 네. 각 리그 MVP를 이야기했고 지난 월드 시리즈가 끝나고 저희가 월드 시리즈 리뷰를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야마모토 이야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양대 리그 MVP 그리고 또 월드 시리즈 MVP는 어쨌든 뭐 꽃이잖아요. 네. 포스즌의 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대야구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역투? 네. 야, 이거 진짜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어제 선발이 오늘 불펜으로 올라오고 네.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저는 네. 84년에 봤습니다. 1984년 최동원이라는 선수가. 이게 근데 재밌는 거는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날 선반 등판하고 이제 월드시리즈 우승이 걸린 경기에 네. 이제 승리를 거둔 선수가 3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912년에 스모키 조 스모키 조 우드라는 우드. 선수, 그리고 2001년에 뭐 잘 아시는 랜디 존슨, 네. 그리고 이제 2025년에 야마모토. 그래서 이 3명의 선수가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세 번째 선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죠. 엄청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뭐 홈런 몇 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정말 현대야구에서 잘 나오지 않을 네. 만한 그런 투혼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야마모토 선수가 더 되게 인기도 많아졌고, 그리고 월드 시리즈를 우승을 이끈 이제 다저스 팬들 진짜 그 다저스 그때 그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돌아와서 네. 퍼레이드 하는데 야마모토 입장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그 관상의 영화 관상에서 네. 그 이정재가 그 나오는 수현대 군이 입장하는 어깨가 이렇게 해서 근데 막 진짜 여러와 같은 환호로 입장을 하는데 네. 뭐 그 정도 사실 환호 받을 만하죠. 그렇죠. 네. 받을만 하죠. 그 정도 환호 받을 만하고, 그래서 이 야마모토 선수가 인스타 그 팔로우 인스타가 있어요. 근데 인스타 팔로우 수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에런 저지 선수가 200만이거든요. 에런 저지가 200만. 네. 근데 야마모토 선수가 220만이 됐습니다. 졸제 역전을. 네, 그리고 오타니가 100만인가 얼마이고 오타니 뭐, 활동을 잘 안 하니까. 네, 네. 오타니는 뭐 잘 활동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선수가 얼마나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그런 파급력 있는 활약을 펼쳤느냐도 이제 그런 좀 징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야마모토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역시 프로는 결과를 내야 아, 그렇죠. 예.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야마모토도 그 전혀 오타니랑 결이 다른 인물이잖아요. 야마모토는 진짜 명품 좋아하고 가진 맞아요. 돈 있으면 막 시계, 맞아요. 뭐 그 가방, 뭐 파우치, 진짜, 예. 뭐, 예. 온갖 게 다 명품이에요. 물론 그 돈을 받으면 이 명품 값이 그렇죠. 얼마나 느껴지겠냐만, 근데 그만큼 멋내는 거 좋아하고 진짜 뭐랄까 요즘 MZ스러운 젊은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딱 7차전 우승 끝나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야구 소년이 깨어난 것 같았다. 갑자기 여기에서 순수 코스프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코스프레가 아니라 결과가 됐잖아요. 네. 그래 버리니까 야마모토는 멋있으면서 정말 야구에 대한 열정과 집념이 불타는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됐던 이번 가을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김혜성 선수, 네. 또 이정호 선수와 동갑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이 선수가 딱 고세대 같아요. 고세대 같고 특히 그 뭐 오타니 이야기할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약간 만화 주인공 같은.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아까 이제 에런 저지 얘기도 잠시 저희가 했습니다만 2m1이 127kg의 거구가 사실은 야구 사실 그 NFL에 거의 저 타이트엔드 몸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선수 되게 작거든요. 뭐 네. 지금 프로필에는 177 언저리라고 나옵니다만 사실 그거보다도 좀 작고 투수로서는 왠지 요새 거의 투수들 190인데 아, 그렇죠. 키도 작고 던지는 것도 독특하고 그런데 잘 던지고 더군다나 월드 시리즈까지 갔고 거기서도 또 팀을 위해서 등판하는 모습이 굉장히 그 야구 만화 하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타니가 좀 만화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최소한 이번 월드 시리즈 또 이번에 포스트 시즌 야마모토 없었더라면
다저스가 우승 절대 못했다. 그렇죠. 뭐 월드 시리즈에서 지금 현대야구잖아요. 현대야구에서 3승 거뒀다는 게 네. 이게 사실 뭐 선발로 2승 거두고 마지막에 9원승까지 거두고 이런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4년도 뭐 최동원 선수가 전설의 4승을 다 거두고 뭐 그런 기억이 있지만은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럼요. 40년도 넘게 흐른 것이고 그때 뭐 사실 이제 그나마 제일 가까운 24년 전에 애리조나와 양키스 그렇죠. 대결에서 랜디 존슨이 했다고 뭐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실 애리조나는 양키스에게 안 되는 팀으로 봤었잖아요. 그쵸, 네. 사실 뭐 예상을 뒤엎고 월드시리즈까지 올라가고 7차전까지 가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는 정말 뭐 모든 걸 다 쏟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다저스는 이번 포스트 시즌에는 선발 투수 힘으로 계속 올라왔죠. 맞아요. 뭐 사실 야마모토가 최후에 웃는 그런 선수 투혼의 상징이 됐습니다만은 뭐 그레스나우 선수, 뭐 스넬 선수, 오타니 선수 이런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역할 다 해줬어요. 근데 이 월드 시리즈에서 연투 선발에 이어 연투 이거는 또 두고두고 회자가 될 만한. 그러니까 마치 이제 2014년도 범가노 선수. 범가노 선수의 그때 이후로는 와 현대야구에서 또 이런 걸 보는구나. 이런 걸 좀 진짜 노스탈자를 좀 불러일으키는 네. 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자랑스러워하셔도 네. 되는 게 네. 이번 가을 야구에 야마모토가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겼잖아요. 범간호한테는 비비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2014년 범간호 제가 지금 성적 찾아보는데 맞아요. 7경기 팀이 6승 1패고요. 본인은 4승 1패 1세이브 7경기에 나왔습니다. 평균 자책점 1.03 기록을 했었고 월드 시리즈로만 놓고 봐도 이 선수가 진짜 대단한 게 1차전, 5차전, 7차전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5차전에 이 선수가 9이닝 완봉이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7차전에 5회부터 나와서 연장까지 골으로 나왔죠. 5이닝. 네. 그거는 이런 이닝의 소화 능력이라든지 그 가을의 전반의 충격은 야마모토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딱 숫자로만 놓고 봤을 때는. 5차전 전에 지고 있지 않았어요? 시리즈를 1승 2패로? 그러니까 저 5차전이니까 2승 2패? 그때도 되게 네. 예, 어려운 상황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장에서 중계를 했는데 약간 그 시리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승 2패가 됐는지 2대 모르겠습니다. 2에서 예. 5차전이었는데. 근데 아마 그 앞에 게임을 졌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사실 분위기는 그쵸.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잘못하면 끝난다. 시리즈가. 그리고 설령 그 경기를 샌프란이 잡는다고 해도 캔자스시티가 홈에서 워낙 좋아서 올해는 샌프란의 짝수의 기적은 없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범간호가 올라서 딱 잡더니 네. 말씀드렸죠. 그 경기 이겼고 저희는 못 갔던 6차전 7차전에서 쪼잔해. 기승전결이 그렇게 저희 못 갔던 TV로 봤죠. 7차전 결국 이제 범건호가 푸에르토리코에 위로를 받았던. 프레토코 중계진한테 너희들은 안 간다고 뭐 이런 위로를 받았던.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딱 하고 이제 클라이막스에서 딱 끊어버리고 아쉬우시면 내일 뭐 이런 식의 이거 뭐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범간호의 그 호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범간호가 또 그때 원정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이제 캔자스시티 원정에서 그렇게 잘 던졌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그때 뭐 워낙 유명하지만 그 캔자스시티가 리드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리드를 잡았으면 그때 그 불펜력으로서는 사실 뒤집기 쉽지 않았는데 범간호는 리드하는 상황조차 허용을 하지 않았고,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야마모토는 원정에서 3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역대 대단합니다.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월드 시리즈에서 3승을 다 원정에서 얻은 거 자체는, 그러니까 뭐 경기 보셔서 알지만 그 시끌벅적한 로저스 센터가 야마모토 경기 나온 날 아마 데시벨을 뭐 측정을 해봤으면 되게 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원정에서 그럼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서 혼자만의 힘으로 이제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라는 것도 이제 야마모토 선수가 좀 대단한 점인 것 같고, 좀 재밌는 사실이 랜디 존슨이랑 사실 조금 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랜디 존슨 2001년에 랜디 존슨이 2차전에 나와서 완봉승 거뒀고, 그렇죠. 야마모토는 2차전 이번에 2025년 2차전에 나와서 완투승 얻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6차전 나와서 승리 투수 됐고, 그 다음 날 바로 7차전 나와서 이제 그렇죠. 불펜에 나와서 이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온 뭐 차전도 그렇고 뭐 결과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에 월드시리즈 MVP까지 받은 결론까지도 똑같았는데, 그래서 이런 20 몇 년 만에 사실 그때도
저희 뭐 김병현 선수가 있어서 더 음. 주목을 받긴 했지만 김병현 선수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 월드 시리즈 자체는 엄청난 그 역사적인 명승부였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7차전이 이제 경기 하나로 딱 떼서 봤을 네. 때는 정말 뭐 명승부전이었었고 그렇죠. 그렇게 정말 연장까지 가면서 드라마 같은 이제 스토리가 나왔는데 야마모토 선수가 일단 뭐 포스트시즌에서 6경기 등판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절반을 월드 시리즈 왜냐면 그 앞선 경기들은 다 쉽게 올라왔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이제 딱 하나 오르게티가 이제 필리스한테는 그때 좀 맞았었죠. 맞아요. 예. 그 경기를 제외하면 다 자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좋은 선수의 하나의 척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작년에 야마모토 선수가 이제 물론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한 첫 해기도 했는데 작년에도 월드 시리즈 올라갔었잖아요. 물론 이제 월드 시리즈에서는 한 경기 등판 잘 던졌어요. 근데 네. 그 전에는 맞아요. 디비전 시리즈, 챔피언십 시리즈는 정말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에서 이럴라고 왜냐하면 그 역대 최고의. 투수로서는 예, 최고 액수 12년 그렇죠. 계약에 3억 2천 3억 2천 2,500인가? 325 맞아요. 예, 이렇게 바꿔 왔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밖에 못 한단 말이야. 그 포스트 시즌에서 막 이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었는데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가면서 어쨌든 저는 아까 뭐 번가너 선수 뭐 얘기도 그때도 뭐 엄청난 기록이었었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예전에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선발 투수가 이틀 4회씩에서 막 올라가고 뭐 샌디 코페스 같은 선수 이런 게 그때는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요즘 시대는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야마모토 선수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현대 야구에서 네. 보기 어려운 걸 해냈다는 게 그게 가장 좀 와서 닿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야마모토를 저희가 이제 뭐 거의 다들 그렇습니다. 서울 시리즈 때 아무래도 이제 인상이 되게 강했어요. 왜냐하면 야마모토가 데뷔전을 서울에서 네.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두드러 맞기까지 두드려 맞은 많이 정도도 두들겨 아니었어 맞았어요. 진짜. 네, 1회가 안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당황스럽지 네. 않았습니까? 그때 하면서도 와. 그 비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그때.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정규 시즌을 잘 하고 해서 네.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정말 해피엔딩으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이제 일본 오릭스 소속으로 선수 생활할 때는 일본의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웠기 때문에 사실 메이저리그 가서도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다들 일본 팬들도 기대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일본에 저 서울에서 스튜디오 만든 거 보고 야 이거 잘못 갔나? 다르비슈나 저 오타니랑은 좀 다르나? 막 걱정을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미국 본토 돌아가서 첫 경기는 잘 던져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맞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5월 한 중순까지는 되게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고 근데 또 약간 부상이 생겨서 부상으로 오래 결정했었어요. 예, 네. 또 빠져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선수가 다시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릴 때 미국에서 난 기사인데 이게 일본에서 났던 기사를 자기가 차용해서 네. 썼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썼는데 볼 배합에 벌배합. 문제가 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 하면 다 이제 스플리터하고 빠른 그렇죠. 볼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르게 보이고 싶었나 보다. 일본에서 이제 분석한 걸 가져온 거니까요. 커브의 비중을 확 높였다. 근데 그게 먹히지 않더라. 초반에는 그쪽에서도 할지 모르지만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선수가 내가 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볼 배합에 문제가 그렇죠. 있구나 하면서 다시 커브의 비중을 떨어뜨리고 스플리터 비중을 올리면서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그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제 작년 포스트 시즌에 보였던 모습과 올해 보여준 모습은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그렇죠. 있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야마모토 선수를 좀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련된 그 내용으로 그 우에하라 고지 선수가 예. 이제 이번에 인터뷰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마모토 선수가 왜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잘 던졌고 어떤 이 피칭이 효과적이었냐라는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일본 전통 그 피칭 스타일이 주요했다. 그러니까 일본 투수 전통의 피칭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메이저리그 뭐 하이존을 공략하고 네. 뭔가 이런 거보다는 제구를 낮게 그러니까 존의 밑에 쪽을 쓰면서 이번 시즌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 보시면 낮게 제구를 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고 특히 거기서 이제 스플리터 활용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스플리터 활용을 했던 부분들을 많이 해서 헛스윙 유도도 많이 하고 뭐 땅볼 유도를 많이 해서 이제 주요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여기서 또 좀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플리터의 이제 헛스윙 유도율이 37.8%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월드 시리즈만 봤을 때. 근데 이제 이게 시즌보다는 한 3% 정도 더 높은 이제 헛스윙 유도율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은 토론토였습니다. 상대가. 그러니까 상대 타자 이 토론토의 올 시즌의 이 헛스윙률은 메이저리그 전체 1등이었습니다. 최소 전체 1등.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헛스윙을 잘 안 하는 팀을 상대로 그것도 이제 스플리터 헛스윙률도 토론토가 찾아보니까 최소 1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7.3%. 그러니까 이런 팀을 상대로 자기가 가장 잘 던질 수 있는 그 스플리터를 더 많이 활용을 하고 평균 구속도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이니까 그런 모습은 뭐 당연히 오르는 거긴 한데 자기가 원래 가졌던 일본에서 내가 이제 최고의 투수다라는 그런 명성을 떨치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야마모토 하면 스플리터인 건데 그렇죠. 이제 그걸로 월드 시리즈 무대를 평정을 했다라는 그런 면에서 더 우에라고지 선수는 그런 좀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또 본인이 이게 또 주목이었어요. 아, 그렇죠. 사실 야마모토 전에 포스트 시즌에서 스플리터 그렇죠. 하면은 저희는 다 그렇죠. 우에라고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더더욱 그런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정규 시즌에 사실 야마모토 경기 중계하면서 좀 하이 페스티벌 좀 던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페스티벌을 존 아래쪽에 넣고 네. 스플리터를 더 아래 놓고 커브볼은 그냥 뭐 이렇게 너무 양념처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그 피치널링을 봤을 때는 눈으로 좀 높인 다음에 거기에서 커브 떨구든지 아니면 스플리터를 그렇게 가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나 했는데 결국 페스티벌을 그 위칸 아래칸 중에 아래칸에 너무 많이 던져서 저게 맞아요.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자인캐스님 라이브로 더 보셔서 더 그렇죠. 느꼈겠지만 야마모토 경기 이제 시즌 중에 봤을 때는 제가 일부러 저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네. 들 때가 그러니까 볼 카운트가 이상하게 가져가는데라고 했던 경우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이 페스티벌을 안 던져서 막 좀 던져라 던지면 조금 더 편하게 갈 것 같은데 왜 맨날 다르비슈처럼 그렇게 헛스윙만 하려 그러고 막 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우에하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일본의 스타일이고 그것으로 이제 본인이 일본과 미국을 점령을 해봤던 사람이면 그리고 실제로 지금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는 모든 한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빠른 공보다 스플리터를 더 많이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야구구나라는 걸 또 한번. 근데 이번 이제 포스트 시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스플리터가 좀 대세인 구종이긴 했어요. 뭐 저희 예세비지 선수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가즈먼도 그렇고, 이제 야마모토도 그렇고, 뭐 사사키로키도 이제 스플리터를 자주 던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역대 이제 최근 시즌에서 던졌던 스플리트 구종이 거의 뭐 한 몇십 배 이상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포스트 시즌에 약간 구종의 화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스플리터이긴 한데 그 스플리터를 뭐 던지는 건 사실 상관없긴 한데 얼마나 이제 잘 효과적으로 던지느냐 이제 그 이면에는 저는 이제 야마모토 선수의 커맨드 능력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마모토 선수가 스플리터를 가끔은 정규 시즌에는 그냥 존 위로 던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플리터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카운트를 잡기 위해서 존 위쪽으로 던져서 떨어뜨리는 카운트 잡는 용으로 쓸 때도 가끔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트 시즌은 그런 모습 잘 안 보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이제 모든 구종을 다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를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종의 저는 이제 구질의 진화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스플리터 하면은 처음에 이제 등장을 80년대 중반에 등장을 해서 쭉 이어오다가 보면은 이제 빠른 볼하고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가네. 그렇죠. 같은 회전으로 들어오네. 그러다가 밑에서 떨어지는 이제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 선수는 일단 스플리터가 빠르죠. 일단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0km 중후반대 스플리터를 던지는데 떨어지는 폭은 예전에 포크볼처럼 떨어진다. 그게 포크볼하고 스플리터의 가장 큰 차이가 구속하고 떨어지는 낙폭의 차이가 가장 구분하기 쉬운 거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떨어지는 낙폭은 예전에 노모와 같은 포크볼이에요. 그렇죠. 근데 노모의 포크볼보다 구속 차이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구질의 전 진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사키로키도 약간 비슷하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일본 한일 이 대표팀의 교류전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이런 투수들이 그러니까 자꾸 좋은 투수들이 나타나면 그거를 쫓아가잖아요. 일본 투수들이 그런 공을 던지는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일 시리즈 보면 네. 기본적으로 올라와서 150은 기본으로 던지고 그들은 이제 포크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되게 포크볼이 한 140 초 중반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선수들이 아무리 타이밍을 잘 맞추려고 해도
쉽지 않죠. 우린 네. 그런 포크볼, 그런 스플리터 던지는 투수 없어요. 포크볼 던지는 투수 정말 많지만, 근데 이런 얘기하고 욕도 먹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지금 이번 일본 대표팀 어차피 우리가 내년 3월에 할 팀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또 걸러지고 좀 바뀌겠지만 네. 이 멤버들은 그대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야마모토하고 이 사사키 로키하고 그때 있었던 일본 대표팀보다 약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 투수들이 맞아요. 그때는 보면서 정말 제가 이건 못 치겠다 못 우리 치겠다. 팀이. 그러니까 약간 좀 절망감 같은 게 느껴졌는데 이번엔 보면서 그때 그때 일본 투수진보다는 좀 떨어지가 지난 네. WBC죠. 그때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린 안현민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아니 저는 그 타자의 성성은. 그런 이걸 떠나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투수들 던지는 맞아요. 모습만 봤을 때 그때보단 떨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마모토 같은 선수가 그 당시 때 엄청났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이제 27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27인데 그 당시 이때 초반이잖아요. 3년 연속 투수 상관왕합니다. 맞아요. 네. 일본에서 3년 연속 그래서 퍼시픽 리그 MVP 받아요. 근데 기록을 보면은 받을만 하고. 예,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마치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유현진 같은 투수 찾아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뭐 정우주 선수도 네. 그렇고 젊은 투수들이 성장하고 이런 투수들은 보입니다만은 데뷔할 때부터 그런 투수들은 찾아보기 맞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야마모토는 이제 그런 선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떡잎부터 달랐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도 저는 솔직히 이 선수의 그 체격 작은 게 내구성 향후에 네. 30살 넘어갔을 때 그거는 솔직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내년에 전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는 선수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근데 아마추어 쪽 얘기 들었는데 네. 또 또 야마모토의 다 쫓아하는군요. 열풍이 불어서 쫓아 뒤로 돌리고 투창 던지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이제 일본 투수들 얘기해 주셔서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야마모토 선수가 다른 투수들과 가장 다른 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다른 점은 투구 폼에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일정된 투구 폼으로 모든 구종을 던지고 특히 이제 포심과 스플리터 던질 때 그 릴리스 포인트 차이도 크게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이제 수직 무브먼트라고 해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아까 그래서 스플리터를 던지는 투수들은 많지만 네, 그러니까 네. 특히 뭐 예세비지 선수랑 만약에 네, 비교를 네. 한다고 하면 예세비지는 높은 타점에서 그렇죠. 떨어지는 그럼요. 스플리터를 던지는 거고 이제 야마모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심과 거의 동일한 위치의 릴리스 포인트에서 나오는 스플리터이기 때문에 이게 혼동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 물론 구질의 완성도도 있지만 그 이면에 저는 야마모토 선수가 만들어온 그 일관된 투구 폼이 저는 정말 거의 최정상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 저희가 야마모토 선수를 도쿄 올림픽 할 때 이제 네. 거의 네. 이제 제대로 처음 보신 네. 분들이 아마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정우 선수가 그럴 때 이루타 네. 그러니까 우익수 쪽 넘어간 이루타 네. 쳐고 와 이정우 선수 진짜 대단하다. 저거 어떻게 치냐 막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막 본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진출하기 전부터 되게 팬이기도 했었어요. 네. 야마모토 선수 팬이기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도 느꼈던 게 저 선수가 가지는 저 폼의 투구 폼의 일관성이 그래서 이제 커브로 던질 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선체로 삼진을 진짜 많이 당하는 이유가 이제 그것도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뭐 얘기가 좀 다른 세긴 했는데 이제 야마모토 선수가 그런 스플리터를 가졌고 그래서 이 선수 지금 그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우승 경력, 수상 경력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27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올림픽 금메달 땄죠. 금메달 그리고 뭐 이제 사와무라상 이제 그거 또 세 차례 받았고 MVP. 일본 시리즈도 이제 MVP였고 또 WBC도 우승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월드 시리즈도 2번 이제 우승을 한 거고 사이 영상 투표를 3등을 했잖아요 이번에. 뭐 더 이상 얼마나 더 이제 골든 그런 제너레이션 그쪽으로 이제 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게 사실 이쯤 되면 야 이거 오타니가 떠먹여 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다는 아니죠.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 대단한. 네, 절대 떠먹여 주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토론토가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맞습니다. 여러 명이 있으니까. 네. 예? 마운드에서 저 야마모토가 끌고 맞아요. 나가고 네. 타석에서 또 오타니가 해주고 네. 또 수비도 좀 되고 그러니까 결국 우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야마모토 선수가 뭐 물론 월드 시리즈도 잘했지만 장희 캐스터님이 누구보다 더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다저스 경기 중계하실 때 정규 시즌에 좀 힘들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제 그렇죠. 선발 투수가 아, 워낙 많이 로블레스키 무너지고. 나왔다가 이번에 이렇게
어디 왔죠? 싸워. KT 간다고 네, 했던 거 같아요. 싸워 네, 나왔다가 싸워. 뭐 별의별 친구들 다 나왔습니다. 다저스 진짜.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정규 시즌 때 다저스 선발 투수가 6이닝 이상 소화한 경기 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야마모토가 18경기이고 10경기 넘은 선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더스틴 메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떠났던 메이가 8경기, 뭐 커쇼가 7경기, 뭐 스네도 5경기밖에 안 돼요. 스네도 이제 나중에 후반기 때 그렇죠. 복귀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정규 시즌 때도 버텨줬던 이 버팀목을 한 선수가 월드 시리즈 포스트 시즌까지 합쳐서 진짜 이제 우승을 했으니 그 수양대군 할만하죠. 그럼요. 진짜. 그러니까 난 더 놀란 게 이제 사실 뭐 요즘은 완투 완봉 보기가 워낙 어려운데 이 선수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왜냐면 다저스가 사실 선발 로테이션 포스트시즌 선발 로테이션이 막강했지만은 네. 야마모토 선수를 제외하잖아요. 그러면 다 중간에 합류하거나 뭐 부상 때문에 네. 빠져 있었거나 이런 선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마모토도 메이저리그 물론 단 2년 뛰었습니다만 완투 경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미러키하고의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111구 던지면서 완투하는 거 보고 이 뭘까 이런 좀 되게 매력이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확 받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게 저도 비슷한 걸 느꼈던 게 일본 선수들 네. 이 선수들이 큰 경기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을 야구 가까울 때 기어를 확 올리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오타니도 아까 얘기할 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필라델피아 상대로 시즌 네. 막판에 5이닝 노히트 네. 하면서 확 끌어올린 적이 있었고 야마모토도 중요했던 그 시기에 볼티모어 상대로 그때 네. 퍼펙트였습니까? 노히트였습니까? 네. 그 마지막 아웃 카운트 못 지켜가지고 다저스가 네. 진 경기에서도 야마모토가 그때 확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던 거 보면 이들은 진짜 야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싶기는 해요. 그게 다 고시엔 때문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야마모토는 그 고시엔을 한 번도 못 나가본 그 네. 지역의 정말 그냥 지방 학교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경기들을 해보고 네. 사실 이제 이게 국제 대회가 끝나면 네. 여러 가지 이제 원인 분석을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또 K 베이스볼 시리즈 끝난 다음에 여러 이제 야구 종사자들과 만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한일이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왜 우리 선수들은 그 5만 관중에 흔들리고 일본 선수들은 안 그럴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뭐 일본이야 자국 홈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 아는 그 야구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큰 경기를 많이 안 해봤어 우리 선수들은. 물론 뭐 관중이 많은 네, 공항대기나 뭐 청룡기 다 하지만 예전만큼 이렇게 부모님의 관중이 응원 네.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네, 관중이 많지 않아요. 네. 예전에 동대문에서 할 때는 그나마 동문들도 오고 네. 재학생들도 오고 해서 꽤 많았는데 요새는 학부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프로에 와서 만원 관중을 처음 보는 경우가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청소년 대회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뭐 일단 프로 와서는 국제 대회 경험이 되게 좀 더 한정적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전 이제 이번에 한일 교류전 같은 경우엔 되게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야마모토 선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고등학교 다니면서 들어왔는데 본인이 이제 빨리 적응을 하면서 이제 또 건물급 투수에 빠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팀의 성적도 끌어올리고 또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가 이제 그 결정적일 때 힘을 낼 수 있는 부분 투수들은 원래 내 손에서 공을 던진 임팩트, 그러니까 릴리즈하는 마지막 순간에 힘을 얼마나 실을 수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처럼 중요한 경기에서 그렇게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느낀 게 이 선수가 포스트시즌에서 2경기 연속 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서도 한 번도 못한 완투를 포스트시즌에 2경기 연속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커트 실링, 네 맞아요. 예, 커트 실링 이후에 최초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하고 그러죠. 랜디 존슨하고 커트 실링에 그때 보였던 그 선수의 두 선수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네. 애리조나가. 그 두 선수가 했던 기록을 24년 만에 야마모토가 다 보여준 거예요. 이번 포스트시즌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저기 누굽니까? 저기 그 이영규 선수가 뭐 어제 뭐 어디 뭐 프로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왜 요즘 우리가 이렇게 국제 대회에서 성적이 안 좋습니까? 했더니 에이스가 없다고. 저는 그 절대적으로 한 몇 년 전부터 주장도 아니죠. 그냥 제 생각인데 한 경기를 잡아줄 에이스가 없다. 우리가 이제 에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마모토 같은 선수 이번에 하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선수가 정말 정말 오타니처럼 체형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와 이건 탈 동양인이야
이것도 아니고 맞아요.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체형에 평범한 외모에 근데 본인이 노력으로 그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서 좀 한편으로 부러움도 좀 느껴졌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 야, 아까 오타니 얘기할 때는 되게 뭐랄까요, 막 이렇게 우러러보는 느낌이 있었다면 맞아요. 사실 야마모토는 너무나 우리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키 때문에 그래. 네. 눈높이가 맞아요. 네. 야마모토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어린 그렇죠. 유망주들이 그러니까 오타니는 정말 이거는 진짜 70억 분의 1인 것 같고 네. 야마모토는 70억 분의 1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위원님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마모토가 이제 유소년 야구를 처음 시작할 때 포지션이 3루 그리고 포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포수 봤던 그 영상이 있어요. 저도 어떻게 짤로 봤는데 그 장비를 차잖아요. 그렇죠. 장비 차고 하면은 송구하는데 이게 걸려. 제구가 작으니까 그렇죠. 이게 막 떠요. 그러니까 아 선배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네. 이렇게 그 하이바라고 하나요? 네, 그 포수 그것도 그것도 돌아가고. 송구하면 이게 살짝 그 네.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체구도 되게 왜소하고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이제 진짜 뭐 피지컬로 승부를 하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본인의 진짜 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겠죠. 이제 그 위치까지 오게. 근데 이제 전 또 그 큰 경기 경험을 얘기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저는 고시엔이 뭐 이제 뛰진 않았지만 이제 뭐 또 다른 종목 얘기이긴 한데 NFL 같은 경우 보면 대학 때도 뭐 빅텐이나 뭐 SEC 네. 같은 경우 하면 막 뭐 한 진짜 10만 명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버지니아 텍 구장이 거의 10만 들어올 그럼요. 거예요. 예, 그런 구장이 꽤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진짜 인파를 보고 처음으로 좀 이게 인파가 주는 위압감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언제냐면 그 방탄소년단 콘서트장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셨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젊어. 네. 아니 예전에요. 방탄소년단이 이제 뭐 월드클래스 되기 전에, 그러니까 BTS 전 방탄소년단 시절 때 이제 고척돔에 가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 신기해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네. 그때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고척돔 저기 그 고가도로 있는 데서부터 네. 막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가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 위압감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저는 제대로 처음 느껴봤는데. 그러니까 뭐 또 얘기가 또 세긴 했는데 NFL은 진짜 더 많은 그런 그럼요. 막 진짜 막 열화 같은 그런 용광로 같은 데서 뛰잖아요. 그래서 NFL 스카우터들이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능력치면 그쪽 경험이 있는 선수들 위주로 이제 뛴다, 그러니까 뽑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본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는 고시엔 영향이 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일본 자체는 이제 투수들이 어찌됐든 투수가 이제 팀 이게 경기를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이제 월드 시리즈에서 야마모토 선수 이런 활약까지도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네. 잘 먹는다는 얘기 맞는 게 이건 좀 약간 좀 외람된 얘기인데 제가 첫 방송을 네. 할 때 긴장되잖아요. 위원님도 첫 방송 왔던 때가 있어요. 인지를 했어. 뭐 전설 따라서 네. 첫 방송을 딱 할 때 기억나는 게 긴장되잖아요. 근데 일단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없는데 긴장이 되죠. 그렇죠. 긴장이 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웅변하던 생각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웅변을 했던 이제 전교생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전교생 그래도 몇백 명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저희 때는 안공, 동일 안보. 그렇죠. 뭐 주제까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공산당을 때리자. 그렇다고 무슨 뭐 저기 뭐 남녀 상열지사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 그러진 않았겠죠. 예. 하는데 근데 몇백 명 앞에서 그러니까 되게 생각하죠. 뭐 이 시청자가 몇 명이 눈에 안 보이지만 뭐 했었는데 네. 뭐 그때도 사실 긴장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이 나이 먹고 하는데 뭐 긴장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스스로 되게 다스렸다는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이 있다 없다 이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 국제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유지영 감독이 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도쿄돔 처음 간 선수가 이번에 상당히 많았다. 네. 17명인가 꽤 많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왜냐면 자기도 어린 시절에 도쿄돔에서 경기하는 거 대표팀 경기하는 거 숱하게 봤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지금 서 있어? 긴장되죠. 맞아요. 그리고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고척돔하고 일단 높이도 다르고 맞아요. 예, 사이즈도 다르고 그렇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치르게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마모토 선수도 젊은 나이에 자기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그런 큰 경기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정말 이런 뭐
요즘은 사실 투혼이란 말이 좀 약간 좀 그렇죠. 이게 투혼이란 말이 자칫하면은 이게 혹사라는 그렇죠. 말하고 바로 네.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쓰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지대로 한번 보여준 거죠, 뭐. 음. 네, 이런 데서. 야담입니다만 우리 저 한장희 캐스터랑 저랑 이제 은퇴 선수들하고 야구를 아, 하고 있잖아요. 예. 그죠? 네. 네. 근데 이 친구들이 확실히 이제 프로밥을 먹었던 친구들이어서 네, 그런지 네. 관중이 없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이제 자체 녹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다가 관중을 놓고 직관을 맞아요. 해보니까 맞아요. 완전히 확 선수들이 달라졌더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 한 투수들도 뭐 138 이렇게 던지던 투수들이 바로 140을 오. 넘게 때리더라고요. 확실히 이 그 관중이 있고 없고 그 에너지를 받고 안 받고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걸 저도 또 한 번 느꼈어요. 그 실제로 코로나 시즌 때 이제 무관중 경기 네, 많이 네.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뇌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팀에서 그 발표했던 게 아. 있는데 관중이 주는 그런 효과가 신체적으로 이런 선수들한테 아드레날린 막 끌어올리고. 그런 네. 뭐 신체적인 그런 물질이나 이런 대사량 같은 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끔 기적 같은 뭐 네. 해외 토픽 이런 거 보면은 갑자기 뭐 7살짜리 애가 아빠가 차에 깔렸는데 그걸 뭐 초인적을 힘 들고 뭐 이런 거 갖고 네.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뇌에서 어떤 물질이 뭐, 바멘일 수도 모를 맞아요, 수도 맞아요. 있고 이런 게 분비가 되면서 오는데 응원이 네. 주는 효과 이제 마치 이번에도 이제 아까 자꾸 한일그루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선수가 일본 선수다 보니까 솔직히 저 일본 팬들의 응원 패턴은 똑같거든요. 맞아요. 정말 수십 년 동안 봐오면서도 늘 30년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지게 요즘은 이제 시끄럽다. 옛날엔 그 나팔. 나팔. 빠빠빠빠 이건 없어요. 네, 나팔. 졌는데. 아, 근데 우리는 하던데 이번에 트럼펫 부대 가가지고 트럼프도 뭐 예, 그거 했다는데 그거는 그쪽에서도 안 하는 거니까 난 저거는 굳이 했었어야 되나 왜냐면 방해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옆에 있는 사람 미쳐요. 그 어우, 좀 엄청 커요. 예, 그렇게 또 동구장이니까 네. 울린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 몇백 명 안 되는 그러니까 일본 팬들이 다 거기는 일본 본토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훨씬 그 육성 목소리로 하는 게 더 크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선수들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제가 예를 하나 잘 드는 게 이게 WBC 때 우리가 일본한테 이제 져가지고 역전 김명현 선수가 역전 네. 홈런을 후쿠도메였었나요? 맞아요. 네. 구도매. 3런 맞고 역전당하고 비가 쏟아져서 빠져나갔을 때 관중들 다 빠져나갔는데 딱 그 일루축 위에 국내 응원단이 한 500명 정도 갔었어요. 거기 교포분들이 줄이었었는데 네. 비 맞으면서 계속 소리. 아,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러면 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 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졌습니다만 저는 그때 가슴이 막 메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힘이 참 필요한 거 같아요. 아까 이제 송재우 위원은 노스텔지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어찌 보면 야구의 낭만이 네. 이번 월드시리즈 특히 야마모토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사실 투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시대에 이런 그렇죠. 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월드시리즈를 보면서 야마모토의 이런 투혼이 많은 야구 팬들도 깨우고 또 야구 선수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저는 이제 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 딱 하신 것처럼 박문수 형이 다 이 승을 원정 가서 네. 거뒀다는 거예요. 원정 가면은 우리 팀의 응원의 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응원의 힘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 체력적인 준비가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전 이건 100%라고 생각하거든요. 응원의 힘도 좋고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한계점은 분명히 있기 네. 마련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진짜 뭐 막말로 해서 수족이 말을 안 듣는. 저 예전에 이것도 아주 옛날 얘기고 다른 종목이지만 김두구 선수, 복싱 선수 결국 이분 맨시니. 다가 레이 분분 맨시니한테 경기 끝나고 뇌출혈 벌어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 뜬 예전에 복서 이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 부분 느낀 게 이분이 이미 그때는 뇌출혈이 시작이 돼 있었고 이제 다운지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뇌가 자기 그걸 못 하고 있는데 로프를 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와서 중지를 시키거든요. 중지를 시키는데 우리도 그때 정말 뭐 투혼의 복서 네.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이게 한계인 거죠. 아무리 내가 그 그렇죠. 무의식 중에도 네. 그렇게 그렇죠. 하려고 하지만은 난 일어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한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야마모토 선수도 그 전날에
그렇게 하고 던지고 어떻게 보면 투수로서 왜소한 몸매예요. 그렇죠. 왜소한 몸매인데도 자기가 버틸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었다는 얘기로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야마모토 선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에게도 필요할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그 어려운 상황, 또 네. 그 원정 경기장에서의 어떤 집중력, 네. 체력 이런 것들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렇죠. 야마모토의 어마어마한 활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드 시리즈 MVP 야마모토 선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 역시 잘하는 선수들 얘기를 하니까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못하는 선수 못하는 선수들 얘기 한번 기대 이하의 뭐 탑승 뭐 이런 이런 거를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이런 선수들 이 한번 선수 모아서 이거 역대급이네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면 또 재밌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그러면 맞아. 아유 그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얘기 한잔 하고 소주 한잔 뭐 마시죠. 저희가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뜨거운 MLB 큐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